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재판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신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9월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신 교육감은 그동안의 심경을 짧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소명을 다 했고 재판장과 재판장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 대변인 이모 씨에게도 징역 3년, 전직 교사 한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선거자금을 건넨 교장과 건축업자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을 거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반민주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신 교육감 측은 수사가 녹음 파일 등의 위법한 압수물에 근거해 시작됐고 구형 이유에 대해서도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법정에 들락거리며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전교조를 향해 특정 교원단체에서 자신이 법정에 서는 걸 악마화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서 신 교육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 조직을 운영하고 공직 보장 등을 조건으로 뇌물을 사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3년 6월 기소됐습니다. 2년여 만에 검찰 구형이 내려진 겁니다. 1심 선거재판의 법정 기한인 6개월을 4배 이상 넘긴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신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2년을 넘게 끈 재판 끝에 신경호 교육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태백시 의회가 지난주부터 임시회를 열어 태백시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 질문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부 시의원의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이 무산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의회에서 열린 제285회 임시회 8차 본회의. 고재창 태백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뒤 의사 일정에 있는 시정 질문을 하지 않고 안건을 바로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권은 시정 불출마로 사전 협의로 인해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당초 시정 질문에 답변자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평창에서 열리는 시장 군수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려고 했던 심창보 태백시 의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 태백시의 현안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시장 얘기를 듣고자 했는데 무산됐다는 겁니다. 시장에게 물어보고 또 태백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알 권리가 있어서 시정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려 했는데 갑자기 시장군수 회의에 참석한다 해서 오늘 무산됐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호 시장은 본회의에 앞서 시의장을 찾아와 불출석 의사를 전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석연치 않은 기색입니다. 이번 주 공지한 태백시장 일정에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이 없었던 데다 태백시장은 정작 회의장에도 좀 늦게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호 태백시장은 시정 질문을 피할 이유도 없고 본회의에 출석할 수도 있었지만 시의회 내부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일부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지만 이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신상 발언이 이어지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본 의원이 7월 14일 날 5분 발언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오늘
요청을 했는데 오늘 상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태백시와 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총체적인 난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집행한 초과 근무수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 업무가 많다며 한 달에 많게는 138만 원, 명절에는 200만 원이 넘는 명절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비슷한 업무 특성을 가진 다른 위탁기관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 달 동안 379만 원. 지난해 원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의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이 사무국장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개월간 1,000만 원의 초과 수당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 파악, 보조금 신청, 수업 참관 등이었습니다. 초과 근무가 많다 보니 최대 일할 수 있는 주 52시간을 넘기기도 해 위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또 추석이나 설에는 205만 원씩, 명절 수당 410만 원도 받았습니다. 이랬던 사무국장 자리가 현재는 2달 넘게 공석인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럼 왜 많은 인건비를 들였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내지 않는 걸로 저희는 그 말은 즉슨 지금까지 나갔던 사무국장 급여는 필요 없는 금액이었다. 예산 낭비였다. 이걸 인정하는 꼴입니다. 원주시는 야간과 휴일 근무가 많고 공무원보다 높은 초과 단가가 적용됐다고 설명하지만 원주시 위탁을 받거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하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휴무를 주는 식의 탄력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건비만 비교해 보면 월등한 명절 수당의 영향으로 영상미디어센터 급여가 2배가량 많았습니다. 또 타 기관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고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과 후 돌봄을 맡고 있는 원주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운영되지만 초과 수당은 사실상 없고 명절 수당 역시 강원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편입니다. 24시간 언제 어떤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도 초과 수당은 그림의 떡입니다.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근무 연차만큼의 호봉 산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프로포즈를 아무리 해도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명절 수당 이런 것들은 꼭 시에서 좀 이렇게 원주시는 인건비와 홍보 예산 등에 있어 영상미디어센터의 부적절한 운영비 집행이 있었다면서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노동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회 필수 역할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의 하나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일부 러시아 관광객을 받고 있고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재개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은 이산가족의 금강산과 개성 방문, 우리나라 국민의 제3국 경유,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을 의미합니다. 도내 폐광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1995년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30년 가까이 지원이 이어졌음에도 폐광 지역은 여전히 인구가 줄고 산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미래산업 전환의 테스트베드로 설정해 차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태백 청정 메탄올 중심의 에너지 전환 클러스터, 삼척 중입자 가속기 기반 첨단 의료 복합단지, 정선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 리조트와 국가정원 조성 등의 지역별 전략을 잘 구축하려면
폐광 기금의 중장기 계획과 전략적 활용,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선불카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시민들에게 8월 4일 지급을 안내했던 원주시가 하루 만에 선불카드 정상 지급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전국적인 수급 지원으로 오는 28일 차상위 계층부터 신청을 받아 선불카드를 배부할 예정이었지만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불카드 9만 3천 장을 배송받았다며 어제 오후부터 선불카드를 정상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제 신청 대상인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 시민은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부터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철원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철원 DMG 마켓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휴장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마켓에 참여하는 농민과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철원 DMG 마켓은 다음 달 16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철원군은 참가자와 방문객의 건강을 고려해 휴장을 결정했으며 재개장 이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패하지 않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원FC가 오늘 저녁 선두 전북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해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5 하나은행 K리그1 23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을 상대로 국가대표팀에서 복귀한 모재현, 서민우 선수와 김대원, 김건희, 가브리엘까지 공격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은 올 시즌 1승 1패를 기록하는 등 최근 전북전 10경기에서 7승을 거두며 전북의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도 멋진 승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춘천시가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방학 캠프를 운영합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4개 대학에서 총 23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총 839명의 학생이 참여합니다. 각 학교에서 물리체험 캠프와 국어심화학습, 코딩 캠프, 간호 유아교육 특화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 동해시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망상해수욕장과 추암해수욕장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흘 동안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오후 6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이 오후 7시로 늘어납니다. 이 기간 추암해수욕장의 조각공원에 특화 조명을 설치해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조형물 등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추암해수욕장과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망상해수욕장에선 비치 페스티벌이 열려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공공기관 연계 지역인재 양성 과정을 추진합니다. 지역 청년 200명에게 서류와 필기, 면접 등 채용 전형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문가 피드백도 이뤄집니다. 강원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 도내 거주 청년 구직자 등이 대상이며 다음 달 6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태백에서 유치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재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태백을 선정한 정부의 노고에 감사하지만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